이것으로 우리 6학년 1학기 사회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박정남 선생님입니다. 와, 드디어 오늘이 왔네요. 네, 우리 6학년 1학기 사회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6학년 1학기 사회 1단원에서는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2단원에서는 우리는 이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이 단원 총정리를 하는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이 우리 6학년 1학기 사회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도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그동안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준 우리 6학년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자, 인사는 수업 다 끝나고 좀 더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교과서 144쪽입니다. 교과서 144쪽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원은 총 3개의 소주제로 이루어져 있었죠. 첫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 우리나라의 경제체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기초적인 경제 이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1950년대 6.25 전쟁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고요. 세 번째,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단원에서는 이 무역, 그래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소주제,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과 편리함을 주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가 있다고 공부를 했죠. 그 주체 중에 우리는 가계와 기업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가계가 나오네요. 가계는 기업의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자이자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이다. 네. 가계는 가정활동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 그랬고요. 쉽게 생각해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이 가계들은 주로 소비를 많이 한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또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아서 받은 임금을 통해서 소비 활동을 하는 그런 주체였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배운 주체 중에 기업이 있었죠. 기업. 기업은 합리적 선택을 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와 기업 이 두 가지의 경제 주체를 우리는 공부를 했고요. 이 가계는 주로 소비 활동을 많이 하고 기업은 생산 활동을 많이 한다. 그리고 가계와 이 기업의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어요. 가계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 이것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었고요. 기업의 합리적 선택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얻는 것이 기업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체제, 이것도 공부를 했어요. 교과서를 볼게요. 우리나라는 자유 경쟁의 원칙에 따라 물건의 생산과 소비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네.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 체제라 그랬습니다. 이 시장 경제 체제의 특징은 자유와 경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번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유재산, 나의 돈, 내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 체제고 자유와 경쟁이 있다.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그에 따라서 반드시 경쟁이 따라오게 된다. 그런데 이 경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경쟁을 함으로써 서로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나친 경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여기에서는 우리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교과서 살펴볼게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1960, 1970년대는 경공업과 중화공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오늘날에는 고도로 발달한 기술이 필요한 생명공학, 우주공학, 로봇공학, 신소재 사업 등과 같은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의식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고 정부와 기업, 국민들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네. 이 단원에서 우리는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195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 농업 중심의 사회를 공업 중심의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중 대표적인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다. 그래서 1960년대에는 경공업이 발달을 하였고요. 1970년대와 1980년대 이때는 중화공업 육성계획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화공업이 굉장히 발달을 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산업, 컴퓨터 산업 이런 것들이 점점 발달하기 시작하고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첨단 산업 그리고 한류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되었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제 발달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는 편안하게 인터넷을 하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컴퓨터를 하면서 자유롭게 풍족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1997년 IMF 이런 사건들도 우리는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좀 더 발전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을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좀 더 발전한 우리나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고 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단원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무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무역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건들을 사고 파는 그런 걸 무역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파는 건 수출, 사오는 건 수입. 네, 이런 거 생각나죠? 교과서 볼게요. 나라마다 자연 환경, 그리고 천년 자원,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이 다르므로 나라마다 잘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는 자기 나라에서 잘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생산하고 이를 다른 나라들과 교류, 수출과 수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경제적인 이윤을 얻는다. 서로 윈윈 한다. 수출도 좋은 것이고 수입도 좋은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이런 활발한 경제 교류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범위와 내용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다른 나라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또 그 기업들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알아봅시다. 해볼게요. 1번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가정생활을 같이 하는 생활공동체 뭐라 그랬나요? 네,
네, 가게입니다. 가게. 옷가게, 신발가게 같은 어이 아니고요. 가게, 여이에요. 가게. 네. 2번.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사려는 가게와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만나는 곳. 가게와 기업이 어디에서 만나나요? 네, 시장이죠. 시장에서 만납니다. 세 번째,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무역. 네, 무역입니다. 이 무역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파는 거, 수출, 다른 나라로부터 사오는 거, 수입,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자, 이제 145쪽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그림이나 생각 그물로 정리해 봅시다. 네. 예시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나라와 세모 나라가 무역하는 그림도 나오고요. 옆에는 마인드맵, 생각 그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단원, 우리나라 경제발전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 생각나는 것들 한번 생각 그물 또는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주어진 단어를 3개 이상 활용해 글을 써봅시다.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경제, 생산, 소비, 자유, 교류 이렇게 있네요. 선생님이 지금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해 볼게요. 경제활동이란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소비하거나 분비하는 것을 경제활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은 자유와 경쟁이 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각각의 나라들과 교류를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경제 생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되겠네요. 한번 글을 간단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6쪽.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빙고 게임을 해봅시다. 빙고 게임. 이거는 교실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교실에서 문제 4문제 만들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문제들은 풀어서 빙고를 하는 건데, 빙고를 우리가 직접 해보지는 못하겠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의 특징은 자유경쟁과 경제 땡땡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네,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은 자유와 경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자유롭게 경쟁만 하다 보면 기업 윤리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독과점 하는 거, 담합하는 거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것들을 경제 정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의로운 경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정의가 되겠습니다. 경제 정의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았고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진 않았었는데 경제 정의라고, 여기는 근데 정답은 경제 정의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옆에 볼게요. 가정생활을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 너무 많이 했죠? 가계입니다. 가정생활을 같이 하는 공동체는 가계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땡땡땡땡땡땡은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관세 등의 여러 무역 장벽을 줄이거나 없애기로 한 약속. 네, 무역 장벽을 줄이기로 한 거. 자유무역협정이죠. 영어로는 FTA. 네, 자유무역협정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땡땡 중심 경제에서 공업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변화하며 경제적으로 성장하였다. 어디 중심에서 어디로 바뀌었다 그랬습니까? 네, 195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죠. 그래서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공업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변화했다. 들어갈 알맞은 말은 농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땡땡땡땡땡땡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 관련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국제기구 어디입니까? 네,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무역기구가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제 배운 내용을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자,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알고 각자의 합리적 선택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계는 뭐 하는 데예요? 소비하는 곳. 기업은요?
생산하는 곳, 그리고 각자의 합리적 선택 방법. 가게의 합리적 선택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 기업의 합리적 선택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5개 다 칠하면 돼요. 네. 두 번째 볼까요? 여러 경제 활동 사례를 활용해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 자유와 경쟁이었습니다. 뭐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는 거,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는 거, 그리고 서로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 그리고 기업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할 줄 알면 5개 색칠하면 돼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농업 중심 경제에서 공업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변화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1960년대 경공업, 70, 80년대 중화학공업, 90년대 정보통신, 전자, 기기,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첨단 산업, 이렇게 얘기할 줄 알면 5개 색칠하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른 나라와 서로 의존하며 동시에 경쟁하는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제 교류 사례를 말할 수 있다.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커피들을 다른 나라에서 많이 수입해 와서 사용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핸드폰 이런 거 다른 나라에 많이 수출하는 거, 그리고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거는 핸드폰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삼성의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 이런 것들이 서로 경쟁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5개 색칠하면 되겠습니다. 네. 전부 다 스마일이 5개 다 색칠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1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가게와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그림 생각납니까? 이 그림 예전에 선생님이 그려줬던 것 같은데, 이 기업에서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업으로 출근을 합니다. 이렇게 가게에서는 이 일자리, 부모님들이 일을 하러 가시죠.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람이 일을 하러 갑니다. 사람이 일을 해요. 이 일자리에서 일을 하면 이 일자리를 통해서 기업은 무엇을 받게 되냐면 이 일하는 사람을 받게 되죠. 어려운 말로 노동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노동력을 받게 됩니다. 기업은요. 가게에서 노동력을 일자리를 통해서 기업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노동력을 얻은 기업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시장에다가 상품을 내놓죠. 이 시장으로 상품, 재화,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팝니다. 트럭을 한 대 그려볼게요. 트럭에다가 물건들을 이렇게 실었고 시장으로 내다 팝니다. 그러면 이제 가게는 이 시장에서 이 물건들을 사오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는 가게로 무엇을 갖고 오냐? 장바구니, 교과서에 장바구니 그림이 있어요. 여기 파가 이렇게 막 있고요. 여러분들 또 뭐 좋아합니까? 과자 이렇게. 당근같이 생겼다. 자, 다시 한번 이 과정을 살펴보면요. 가게에서는 이 일자리 시장에 노동력, 사람이 가서 일을 하죠. 그러면 이 일자리 시장을 통해서 기업은 노동력, 일을 하는 사람을 얻습니다. 이 노동력을 통해서 생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재화나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시장에 갖다 팔고요. 이 시장을 통해서 이 가게에서는 물건들을 사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 방향을 생각을 해볼게요. 기업에서 노동력을 받은 대가로 무엇을 줍니까? 돈을 주죠. 임금을 줍니다. 임금을 줘요. 돈을 줘요. 그러면 이 돈을 준 게 가게로 무엇이 돼서 돌아오죠? 네, 가게의 소득으로 돌아옵니다. 또 돈이에요. 자, 그러면 가게에서는 이렇게 벌은 돈을 가지고 요 물건을 사는 거죠. 이 물건을 뭘 주고 삽니까? 돈을 주고 삽니다. 또 돈을 주고 사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물건을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돈을 주는 거죠. 이렇게 돈이 돌고 노동력이 돌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게에서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요. 그 일한 대가로 돈을 받죠. 소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서는 이 시장을 통해서 가게에 재화나 서비스를, 물건들을
공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가게에서는 그 물건값을 기업에게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기업에서는 이윤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과 가게는 이 시장에서 물건들을 거래를 하게 되고요. 이 가게와 기업이 하는 일은 서로 도움이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끊기게 되면 이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얘기하면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돈이 잘 안 돈다. 그래서 나라에서 재난지원금 이런 걸 줘서 좀 이렇게 가게에서 많이 활발하게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게에서 활발하게 소비 활동을 하면 기업에서 그 번 돈을 통해서 또 많이 생산을 하고 받은 노동력으로 가게에 다시 임금으로 돌려주는 그런 활동, 그런 전체적인 이 경제의 흐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위 그림을 보고 가게와 기업이 하는 일을 정리해 봅시다. 가게에서는 뭘 합니까? 네, 일자리 시장에 일을 하러 가고,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통해서 상점, 시장에서 물건들을 산다. 그리고 기업은 가게로부터 공급받은 노동력으로 열심히 물건들을 생산해서 그 생산한 물건을 상점에 내다 팔아서 이윤을 얻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2번, 가게와 기업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고 그 까닭을 써봅시다. 가게와 기업은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관계죠. 뭐가 좋을까요? 공생관계 이런 것도 좋을 것이고, 상호 의존 관계 이런 것도 좋겠네요. 네. 왜냐하면 가게와 기업은 서로 하는 일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가게가 없으면 기업이 잘 안 돌아가고, 기업이 없으면 또 가게에서 돈을 못 버니까. 넘어갑니다. 148쪽입니다. 다음 연표와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네요. 1950년에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폐허가 된 국토를 갈고 닦아서 공장들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1960년대에 국내 최초로 흑백 TV를 생산했대요. 그리고 경부고속국도가 1970년에 개통을 했네요. 고속도로가 이렇게 개통이 되면서 사람들은 먼 거리를 좀 더 빠르게 다닐 수 있을 것이고요. 그만큼 물자들도 많이 이동을 하면서 수출 이런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77년에 수출 100억 달러.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네. 밑에 사진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생각해보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그거죠 뭐. 옛날에는 너무 살기 힘들었는데 정부와 기업과 그리고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 끝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2번, 경제 발전으로 변화한 오늘날의 생활 모습을 1950년대, 1960년대 어린이에게 소개하는 글을 써봅시다. 이거는 이때 어린이들은 정말 상상을 하지 못할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때 어린이들은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랬는데 우리는 먹을 거는 넘쳐나고요. 휴대폰 하나씩 다 있고요. 컴퓨터로 재미있게 게임도 하고요. 밤에 전기 이런 것도 다 마음대로 막 쓰고요. 네. TV 이런 것들 보고 싶은 대로 다 보고요. 네. 이렇게 정말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적어봐 주세요. 이때 1950년대, 60년대 어린이면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간단하게 적어봐 주세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9쪽. 다음 사진을 보며 각국의 경제 상황을 상상해보고 내가 무역회사 사장이라면 어느 나라와 교류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A나라, B나라, C나라, D나라가 있네요. A나라는 뭐라고 있나요, 지금? 네. 바나나를 열심히 생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B나라는 저기
북쪽에 있는 추운 지방 같네요. 추운 지방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물을 손질하면서 여기에 물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나라는 지금 이거 VR로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디나라는 뭐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들이 어린이인가? 네.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 또는 한 중학생 정도로 돼 보이는데 이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한 나라를 고르세요. 만약에 뭐 A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갖다 팔면 좋을까요? 이런 나라에서는 뭐 핸드폰,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은 왠지 좀 부족해 보이죠. D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A 나라나 D 나라 이런 데다가는 그런 거 팔면 좋겠네요. 그리고 D 나라에는 이 학생들이 공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학용품 이런 것들도 많이 수출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C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이런 것들 수출하면 좋겠네요. B 나라에는 뭘 수출하면 좋을까요? B 나라에는 뭐가 필요해 보여요? 따뜻한 옷 이런 것들, 옷 같은 거를, 옷이나 장갑, 뭐 방한용품 이런 것들 수출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수입 물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A 나라에서는 바나나 수입해 오면 되겠고요. B 나라에서는 이런 데서 나는 추운 지방에서 나는 물고기들 이런 거 수입해 오면 좋겠네요. 노르웨이 고등어, 뭐 연어 이런 거 맛있잖아요. 이런 물고기 같은 거 수입해 오면 좋겠고요. C 나라에서는 뭔가 전자기기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그럼 C 나라에서는 이런 전자제품들 이런 거 수입해 오면 좋겠네요. D 나라에서는 무엇을 수입하면 좋을까요? D 나라는 지금 보니까 왠지 아프리카 쪽 친구들 같은데 아프리카 이런 데에서는 아마 천연 자원 이런 게 많지 않을까요? 뭐 석유 같은 거 이런 것들 조금 날 수도 있어요.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을 수입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이제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를 다 마치게 됩니다. 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를 처음부터 쭉 진도를 나갔습니다. 와, 만세. 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책 한 권을 다 끝내느라고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요. 이제 곧 여름방학을 하게 되죠. 여름방학을 하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 좋겠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 코로나가 없던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해외여행이나 또는 뭐 국내에서도 여러 곳으로 많이 여행 다니면서 뭐 캠핑도 하고 산으로 바다로 수영장도 다니고 워터파크도 가고 이러면 좋겠지만 상황이 좀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네요.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계속 뭐 50명, 60명 이렇게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계속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손 항상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얼른 제발 이 코로나가 정말 하루빨리 백신 개발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한 학기 동안 선생님과 같이 사회 공부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고요. 그리고 선생님 영상 이렇게 좋아해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구독도 해주고 이런 친구들, 이런 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굉장히 많았고요. 네, 즐거운 여름방학, 행복한 여름방학, 건강한 여름방학 보내시고 아프지 마시고 코로나 감염되지 마시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선생님과 또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네, 기대를 하면서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마워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6학년 1학기 사회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안녕.